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책 보고 이런 게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흔들림에 대한 부분, 어떤 믿음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근간이 믿음인 거잖아요. 내 남편은 세상 없어도 내 마누라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큰 사실은 위험 요소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이고, 이 위험 요소인 나의 흔들리는 마음 안에 내가 어떤 방향의 어떤 삶을 살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추석 연휴도 이미 다 치웠고, 예. 근데 오늘 저기 우리 조금 밑에 지방은 무슨 폭염주의보래요. 오늘이 이제 방송은 한 2주 뒤에 이제 나가지만, 오늘이 9월 며칠이냐, 17일?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아침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막 여름옷 막 치워놓고 또 막 이랬는데, 갑자기 더워졌어. 갑자기 더워지고 폭염주의보 있고, 태풍 때문에 그렇다는데, 야, 옛날에는 이렇게 딱 태풍이 온다 그러면 뭔가 막 되게 시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태풍이 오기 전엔 덥네요. 얘네들이 이렇게 밀어올리는 열기 때문에 되게 더워. 그래서 그래도 나름 이제 가을인데 이제 반팔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입긴 입었는데 땀 나나요? 나도 어쩔 수 없고. 자, 오늘은 이제 막 사실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가을 하면은 좀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한 뭐 그런 그 주제를 하나 만들어 봐야지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너무 더워갖고 뭐 그렇긴 한데 상관없죠. 예.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 가을. 가을. 근데 그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여자들 중에는 무슨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야, 나는 가을이 더 좋아. 저도 가을이 더 좋거든요. 나는 가을이, 그리고 막 가을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싱숭생숭하고 마음도 막 울렁울렁은 좀 아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멜랑콜리하고 그래서 나는 가을을 타는데 왜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고 봄은 여성의 계절인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아요. 가을은 남자들이 뭐 좀 지 계절이라고 하게 내버려 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주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또 봄은 여성의 계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거기에 핵심은 뭘까? 그게 뭐냐? 마음. 요 마음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 요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 안에는 뭐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기호,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에너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아, 그다음에 뭐 호기심, 갑자기 뭐에 막 관심이 막 가져지고,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 예전에는 생전 뭐 화장 한번 안 하던 여자가 이제 갑자기 막 봄이 되니까 막 자기도 막 핑크색 립스틱을 막 바르고 싶고,
머리를 좀 이렇게 밝은 색, 화사한 색으로 막 시커머리둥둥한 걸 막 아우 짜증나 막 그걸 바꾸고 싶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뭔가 막 그 평소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책 보고 이런 게 좋았던 사람들이 뭔가 막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사람의 느낌도 막 느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요게 뭐예요? 이게 다 마음이야. 요 마음이 평상시에는 쭉 나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유지를 해다가 요게 이제 딱 요런 어떤 특별한 타이밍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 네.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게 근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아주 복잡하면 10길 물속보다 사람의 마음 한 길이 어렵다고 했겠어요. 네, 그 정도로 복잡 단단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0년을 넘게 키운 내 아들의 마음도 내가 요즘 조금 알거든요. 이야, 내가 낳았지만 참 그놈도 참 하여튼 그래. 근데 그 뿌리는 보니까 날 많이 닮긴 했어. 근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서방 씨를 만난 게 언제냐 그건 뭐 만난 걸로만 시작하면은 뭐 한 알게 된 것만 하면은 근 30년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직도 솔직히 모르겠어. 몰라도 모르는 척 그냥 알아도 아는 척 그냥 그렇게 사는 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그 성격하고 사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가다가 어떤 타이밍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던 그쵸? 어떤 자극이 있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태풍처럼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태풍 얼마 전에 그 흰남노? 네, 흰남노라는 태풍이 한번 왔다 갔는데 그게 왔다 간 시간은 솔직히 말해서 막 태풍이 옵니다. 주의하십시오. 뭐 제주도 연결하고 뭐 부산 연결하고 뭐 CCTV 보여주고 그거는 한 2, 3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태풍이라는 그 흔적을 남긴 시간은 한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몇십 년 이렇게 쭉 살면서 태풍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한 5년, 10년은 쭉 가다가 이게 5년, 10년은 쭉 가는데 태풍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유 태풍이 못 오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먼 어디 바다 구석에서부터 뭔가 태동을 만들고 거기에 에너지를 모으고 그렇죠? 거기에 기류를 타서 뭐 기상 그거는 아닌데 얻어들이는 서당계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오다가 애가 에너지가 푹 풀려가고 뭐 되게 막 강한 놈이 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냥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서 비 좀 오다 많은 놈도 있고 그쵸?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뭐가 막 되게 변할 것 같고 막 되게 흔들릴 것 같았는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에너지가 빠지고 아유 내일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미쳤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아이 나 하고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금방 이제 잊어버리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아니 진짜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막 폭발적으로 이 환경이 막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게 빠져나가고 나서 보니까 막 물 다 차고 막 건물 다 뒤집어 엎어져 있고 막 논밭 막 다 물에 차갖고 막 농산물 다 썩어버리고 막 차 뒤집어지고 뭐 집 엎어지고 막 다리 다 끊기고 사람 막 죽어나가고 요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태풍은 이제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아무 자극이 없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어디 무인도 혼자 처박혀갖고 혼자 평생 불멍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에 툭 얹었던 사람이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잘 지내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뒤통수를 빡 쳐갖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당연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평온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훅 빠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늘 평상시와 똑같이 살지만 그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한테 막 이런 태동을 일으키고 태풍 같은 막 이런 바람과, 그렇죠? 아주 뭐 엄청난 물폭탄과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상처만 주고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어저께까지 막 당장 올 것 같은 태풍이 아유 내일 태풍 나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얘가 2시간 전에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이 태풍이랑 우리의 이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랑 너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한 4가지 파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들 그런 걸 굉장히 꿈꾸죠. 뭐 노래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 가사는 몰라.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야 뭐 이런 게 있어. 민들레가 일편단심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편단심.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막 지고지순한 막 이런 걸로 보죠. 지고지순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에 변화가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벽하게 굳어진 상태.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어. 그래서 예전에 뭐 조선시대인가? 그때 보니까 뭐 조선시대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백성의 평균 수명은 그냥 평균 한 30, 40 왕이 한 40, 50 그래서 환갑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환갑이 60까지 살았으니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잔치를 해줬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게 뭐 아이 뭐 그런 무슨 뭐 시대적 상황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사랑을 했다 치자고. 그때 당시도 뭐 사랑이 있다고 치고 아니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사랑이라는 게 뭐 또 이렇게 또 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뭐 이런 거지. 뭐 초등학교 뭐 코찔찔이 뭐 유치원 때 뭐 엄마 나는 걔가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도 내가 보니까 길게 살아봐야 15년 20년인 거예요. 15년. 근데 내가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야 그런 거 방송에다 얘기해도 돼? 뭐 이러는데 나랑 비슷한 애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왜냐면 한 사람하고
제가 20대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요즘 그냥 평균 수명이 뭐 80이라고 치면, 아유, 그 몇십 년을, 한 사람 막, 그게 가능해? 뭐 이런 거. 가능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의 절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 근데 그냥 그거는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그냥 결혼부터 해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길어지는데도 일편단심이 됐을 거라고, 아마 그 일편단심을 말한 그 시대에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는 만나는 폭도 좁잖아. 뭐 사실 그냥 한 동네에서 아니면은 아는 사람의 어떤 이 맵이 인맥이 좁잖아. 근데 요즘같이 뭐 눈이 파란 그 보이프렌드도 만날 수 있고, 뭐 이게 뭐 다국적으로 가는 이 마당에 그때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편단심이라는 게 그냥 되게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그래도 이것도 어떤 시간적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이제 와서 100세 시대의 일편단심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 그냥 몽상적 아직 그 꿈에서 아니 그냥 못 깨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이 마음을 한 곳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로또 맞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치. 한 번 찍으면은 뭐 이렇게 도끼 자국만 났다가 막 10번 찍으면은 넘어가지?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잖아. 나무의 종류, 나무의 재질, 나무의 두께, 이 나무의 승질에 따라서도 10번 갖고 안 되는 나무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도끼도 그냥 허접대기 대충 만든 뭐 그냥 막도끼도 있을 거고, 거의 이 경도가 굉장히 단단한, 뭐 옛날에 우리 그 저기 동화책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혹시 알아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도끼가 있어갖고 한 2번만 쳤는데도 나자빠지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는 이 나무의 둘레가 뭐 한 8m에서 10m 지름이 그러니까 8m에서 10m 가는 나무가 있는데, 뭐 요따시만한 도끼로 뭐 한 10번 찍는다고 게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렇지, 그 정도로 뭘 하면 계속 집요하게 뭔가를 자극을 주면 넘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래도 나름 뭐 인기가 있다 없다를 이렇게 딱 2개만 골라. 그럼 없다는 아니었거든. 근데 제가 그때 철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흔하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쫓아다니는 남자가 뭐 많았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쫓아다니는 남자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쫓아다니는 여자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개념에서 쫓아다닌다는 개념이 있는 딱 그 상황이 오는 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좀 사람들하고 많이 좀 섞이면서 좀 튀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나는
저거는 집착이고 병인데? 혼자서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몇 번, 야, 그게 어떻게 집착이니? 라고 이제 해갖고 했는데, 결국은 내 말이 맞아서. 그 당시 이제 심리학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막 남자가 뭐 하루에도 막 직장으로 막 10번, 12번 전화하면 얼마나 보고 싶으면 하루에 아니 내가 민폐 아니야? 내 직장에 직장에 잘 있겠지. 그럼 좀 감시 다니고 막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언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편단심이라는 게 우리가 일편단심이라는 것과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한 방향에 한 곳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애정이라고 표현되는 그거는 이제 애정을 주는 쪽 입장에서의 마음인 거죠. 애정이라는 게 받는 쪽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좀 관용적이고 좀 미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네. 쌍방향이 아닌 마음을 한 방향에서 계속 10번, 20번 자극을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쵸? 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토커라고 얘기를 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스토킹은 그냥 한 8만원? 4만원인가? 8만원? 정도 하는 그냥 경범죄에 해당이 됐고 사실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각성이 되면서 이것은 심각한 범죄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일하러 나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요번에 그 신당동 그 지하철 역사에서 그 전 같이 이제 일했던 직원이 구애를 뭐 그렇게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사람을 이제 해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 이제 추모에 꽃다발도 갖다 놓고 뭐 간식도 갖다 놓고 뭐 음료수도 갖다 놓고 그랬다는데 아니 사람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뭐 거기다 꽃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달라지는 건 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막 내 사랑 뭐 내 프로포즈 안 받아주면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아니면은 막 그래서 난 그래도 그거 받아줄 수 없어. 그러면 뭐 수면제 막 뭐 50원씩 털어놓고 뭐 응급실에 뭐 실려 그 얄짤없이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무조건 잘라내야지. 죽던가 말던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또 구박을 제가 엄청 받았어요. 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내가 아니 평생 살 사람인데 야 그건 자해잖아. 야 자해하는 사람은 타인한테도 해를 가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구애니? 협박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싸웠어요. 한 20년 30년 전.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사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많았어요. 저렇게까지 나를 좋아한다는데 나 없이면 죽어버리겠다는데 내가 저 마음 하나를 못 받아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욕구, 탐욕, 자기 중심 탐욕을 채우고 그렇게 채우고 나면은 이제 목적을 이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어떤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굉장히 뭐 올곧은 하나를 향한 어떤 순정적 마음 표현 이래서 드라마들이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망쳐놨죠. 근데 드라마는 딱 그때밖에 안 나오잖아. 기껏 해봐야 뭐 5년 후, 기껏 해봐야 뭐 10년 후밖에 더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드라마는 이렇게 거의 이제 끝나갈 때 쭉 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심이 되나 봐. 그래서 이제 드라마 중에 이제 뭐 멜로 드라마든 뭐든 드라마든 이렇게 좀 새드 엔딩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 말고 드라마 중에 이렇게 좀 뭔가 이 아름답지 않은 마무리로 갈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사람들의 어떤 그 동조가 뭐 걔네 살려야 된다, 뭐 걔네 뭐 어쩌고 해야 된다, 뭐. 맨날 마지막 끝나는 게 뭐 그 꼴배기 싫은 애는 마음을 잡고 그 공항에서 이제 딴 나라로 가고 뭐 이런 거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커플은 뭐 이어지고 이런 거였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한 가지 마음에 대한 어떤 환상과 동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이 아닌 흔들리는 마음은 다 뭐로 보는 거예요? 배신이고, 그렇죠? 불륜이고, 그다음에 버림이고, 버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도 그래서 아니 얼마나 좋으면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바뀐 건데 그 사이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정말 평생의 인생을 정말 지옥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게 이제 생각했는데 막 나중에는 이제 그걸 사생팬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스토킹의 어떤 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선을 넘으면 망상.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웃어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뭐 이런 경우들. 그래서 뭐 납치를 당했던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 뭐냐면 나름 이제 나도 있잖아. 나도 팬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 서울에 사시겠죠? 서울에 사시나? 나는 김남기 씨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서울에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분이 사무실이 굉장히 저희 여기랑 가까워요. 구는 다른데 나는 성북구, 그분은 이제 중구로 돼 있지만 이렇게 이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사무실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를 너무 가까운 거야. 너무 가까우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언제 한번 이렇게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 요즘 이렇게 도료명 이렇게 찍으면 다 나오잖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회사 주소도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디 있나 이렇게 한번 봐야겠다. 아직도 그 짓을 맨날 까먹어. 안 하고 있어요. 어딘간 있겠죠. 언젠간 보겠죠. 그러면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뭐 팬심이 약하거나 뭐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무슨 변화가 있으면 딴 데로 도망가거나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뭐 이런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흔들림에 대한 부분, 어떤 믿음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근간이 믿음인 거잖아요. 근간이 믿음인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살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외도 같은 거 얘기할 때 세상 없어도 내 남편은, 세상 없어도 내 마누라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아? 만약에 그게 내가 다 살아서 결혼 생활 뭐 60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진짜 이제 하늘로 가기 전까지 내가 모르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농담처럼. 뭘 해도 좋으니까 들키지만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마음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 짓도 할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모든 세상의 남자가 다 여자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또 여자에 관심 있는 남자가 다 바람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여자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명한테 마음이 흔들릴 거라는 것도 그냥 관심만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나 받아. 나 내세. 내가 오죽하면 난 내세도 안 믿는다니까. 난 내세도 안 믿는데 내세 꿈이 꿈? 그냥 내세에는 현세에 못 살아봤으니까. 파무 파탈. 아, 내가 오죽하면 파무 파탈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현세에 못 이뤘으니까. 아, 옛날에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막 와도 힘들어. 막 짜증나, 피곤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현세는 안 되니까 이제 내세로 미룬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쭉 내 남자친구는 쭉 여자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그러다가 딱 한 번 어디에 꽂혔는데 그게 잠시 2시간 머무는 동안 진짜 온 도시 하나를 다 발칵 뒤집어 엎어놓고 상체 얘기를 낸 것처럼 네 없다가 어느 순간 한 번 잠깐 왔는데 이 사람의 모든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 자기의 일단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놓게 마음을 통째로 뒤흔들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 드라마 대사 중에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사랑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에는 A 남자한테 원래 사랑이 있다가 B 남자한테로 간다는 것의 움직임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랑은 움직인다는 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처음에 이제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모든 영순이의 사랑이 내 남편, 내 와이프였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사랑이 애한테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걔는 더 사랑을 필요로 하니까. 왜 손이 더 많이 가잖아. 근데 그런 것들로 갖고 이제 약간 이 사랑에 애착에 미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뭐 아들만 챙기고 뭐 나는 안 챙겨주냐. 아니 아들은 안 챙겨주면 굶어 죽는 애고 애기라고 치면 뭐 맘마 안 주면 엄마가 맘마 안 주면은 3살짜리 애가 굶어 죽잖아. 그것도 학대잖아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내가 밥 안 챙겨준다고 뭐 굶어 죽어요?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지. 그냥 단순한 그런 현상적인 것 때문에 뭐 그럼 그냥 말이 그렇다라는 거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이제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 이것도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등한 라인에서의 사랑에서 그쵸. 나의 손길이 더 많이 가고 나를 더 애착하는 대상한테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 움직이는 거죠. 네. 이 사랑을 우리는 너무 뭐 그냥 A 남자에서 B 남자로 이동하는 뭐 그 사랑만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일이나 여기에 한번 꽂히면 그쵸? 그것도 사랑이 움직이는 거죠. 그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한 20년 정도 이제 열심히 이제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제 힘든 직장 생활도 하루도 안 쉬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때 딱 와이프한테 통장이랑 뭐 보험 증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주면서 이제 애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나의 아빠로서의 역할은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서 가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열망은 뭐였냐면 예술적 영역이었어요. 돈을 벌 수 없는. 그리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랑자 같은 삶을 사는. 뭐 이런 경우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 그냥 원래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생각보다 그 움직임이 덜하면 그냥 저 사람이 요즘에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뭐 요 사람이 요즘에 살짝 느낌이 좀 쎄하다 하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고, 이게 횟수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고 얕고 잦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쭉 가다가 한 번에 훅 뒤집히는 사람도 있고 의 차이인 것 뿐이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그런 삶을 이렇게 좀 예를 들면 한 80, 90까지 살았으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좀 사고든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일찍 그 시간이 마감이 되는 바람에 그걸 모르고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전체로는 마음은 움직이고 흔들리고 뒤집히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수용이 좁은데, 너무 우리는 뭐 일편단심으로 그리고 뭐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뭐 한 사람을 위한 뭐 이런 제목도 많아요. 한 사람을 위한 뭐 어쩌. 근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하긴 하는데 짧고 굵게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환상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는 갈등을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혹. 뭐 우리 유혹 그러면 막 꽃뱀, 막 제비 이런 것만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것도 유혹이에요. 사기꾼들이. 근데 이 유혹은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 우리는 모든 탓을 그 유혹을 날린 상대한테 돌리죠. 그래 내가 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한테 돌리는 거지만, 실질적인 어떤 마음은 나도 그 유혹을 하고 싶은 니즈는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건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어. 근데 뭐는 한 거예요? 수동적 행위는 나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우리 애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 우리 애가 남자한테 폭 빠져 인생이 망쳐졌다. 근데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그 친구, 흔하게 뭐 우리가 하는 말로 뭐 나쁜 친구 이렇게 말해요. 나쁜 친구. 걔랑 얘도 자기 새끼도 같은 마음의 니즈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당한 얘기를 사람들은 막 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사기를 당했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 마음의 한 30%는 본인이 누구를 사기칠 마음은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30% 정도는 그 사기꾼이 얻고자 하는, 속여서 손쉽게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의 기전은 이 사람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연예 뉴스에 나왔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과거 무슨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과거 아이돌인데 과거 아이돌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사례가 이제 과거 아이돌이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생활인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근데 이제 누가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야, 설마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 내가 따라와 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을 쫓아서 갔더니 뭐냐면 그냥 뭐 너무나 이거는 뭐 연예인 아니라 뭐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연예인 아니라 그냥 한 중학생 정도만 되는 한글 읽고 그 다음에 숫자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서 그 페이가 너무 세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왠지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 그리고 자기를 수거책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쉽게, 그쵸? 진입장벽이 이렇게 낮은데 쉽게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준다는 건 뭔가 이게 세자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기저가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하면은 힘 안 들고 고생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누가 그냥 입 벌리고 앉았으면은 입에다가 맛있는 떡 넣어주듯이 뭐 그런 거 없나라고 늘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만 마음을 가지고 가 있었다면 이 사람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굉장히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당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내가 모르고 당했어도요,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 순간 나도 공범이 됩니다. 물론 처벌은 굉장히 약하겠지만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니까. 왜냐면 보통의 경우는 내가 굉장히 고가의 알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그죠? 아니면 굉장히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흔하게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한순간 삐끗만 잘못해도 진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것에 보통 고가가 지급이 되지, 아무 위험도 없고 아무 제약도 없고 그냥 누구나 진짜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고가의 페이를 지불한다? 이거는 같은 사자의 마음이 서로 나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준비한 그 라인댄스 작품이 흔들리는 우정인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많죠. 내가 이제 내 남자친구가 있어. 내 남자친구의 남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친구의 남자친구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왔어. 그날 뭐. 근데 그 만났을 때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얘기도 너무 잘 통해, 막. 내 남자친구랑은 뭔가 이렇게 영화도 뭔가 코드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나는 좀 술을 좋아하는데 우리 남친은 술도 잘 못 마시는 거, 얘는 적당히 술을 잘 마시고, 너무 좋았어. 좋았어.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얼마에 카톡이 오는 거야. 그날 너무 재밌어. 그래서 뭐,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파를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근데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내 감정이, 그쵸? 내 마음의 기저가, 니즈가 제로라면, 그냥 굉장히 사무적으로 하거나, 계속 막 카톡이 오거나 계속 연락이 오면, 이건 뭐야? 왜 이래? 그리고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 좀 이상해. 자꾸 쓸데없이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쵸? 그건 뭐예요? 내가 그럴 만한 이거는 유혹을 받고 안 받고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럴 내 마음속에 같은 그 동조의 어떤 그 유혹적 마음이 내가 제로면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나는 그걸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아예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막 나도 그런 게 있는 거야. 뭐 그 사람이랑 사귀지 이런 건 아닌데 나도 막 자주 보고 싶고 만나면 재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 사람을 만나고 뭐 이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 그럼 막 괜히 있지도 않은 그런데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뭐 소개라도 시켜드릴까 뭐 이러면서 괜히 안 시켜주는 소개도 괜히 막 시켜준답시고 준답시고 자꾸 자리를 만들고 준답시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한다는 건 뭐야, 나도 그 유혹을 거부할 의사가 적어도 아주 미니멈은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기를 당한다는 것도 그래요. 아주 막 진짜 너무나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왜 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막 이렇게 전화했는데 아이가 엄마 살려줘 나 뭐 납치당한 것 같아 뭐, 만약에 그랬을 때는 그건 정말 사람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아주 그 죄질이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죄질이 아주 진짜 그 악에 가까운 사기이고, 그런 거 말고 사람의 어떤 뭔가 한 방을 노리는, 그렇죠? 뭔가 인생을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그런 허영심을 자극하는 사기들도 있잖아. 그 루나 그 코인 그것도 그거잖아요. 아니 코인은 코인인데 뭐 원금 보장에 뭐 매달 20% 예를 들면 이자를 준다? 아니 그 무슨 안전자산이지, 코인이 안전자산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평상시보다 의미 없이 과하게 나한테 이득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가 들어오면 뭔가 의심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 마음속에도 뭐 그런 거 없나,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누워서 콩 먹듯이, 아니 누워서 콩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누워서 그냥 저기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뭐 잡듯이 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나 하고, 그렇지 않아도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런 마음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누가 그런 유혹을 하면 덜컥 잡는 거죠. 남들 눈에는 그게 다 야 뭔가 이상해,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지금 시중금리가 제로인데 어떻게 20%를 줘, 그리고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높은 이윤을 준다는 거는 리스키하다는 건데 어떻게 원금 보장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흔들린다는 건 나도 각성해야 돼. 나도 물론 그 사기꾼이 제일 나쁘지만 내 마음속에도 한 30%는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한테 그런 걸 기획해서 사기칠 의도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도 그와 유사한, 그쵸? 그와 유사한 에너지가 갖고 있는데 그게 확 불을 땡기니까 나도 확 붙어서 거기다가 계좌에다가 돈을 덜컥 넣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죠. 우리 애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새끼가 그 착한 우리 애 마음을 꼬셔갖고, 우리의 마음이요 전혀 거기에 단 1%라도 가 있지 않으면요 애가 피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10살만 넘어도 그래요. 10살 때까지는 나랑 뭐 내 친구랑 막 엄청 친해. 근데 얘랑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 걔네들끼리 이제 같이 모아놓고 놀라고 그래도 잘 놀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10대로 접어드는 순간 엄마들은 계속 이렇게 붙어서 놀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놀거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말이 나와요. 엄마 나 어떤 아줌마 나 걔 재수 없어. 나 걔 별로야. 걔랑 놀기 싫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를 이제는 자기 마음이 끌리는 애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정도인데, 아니 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는 거는 딱 하나 정도밖에 없죠. 뭐 협박, 그렇죠? 뭐 강요, 뭐 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감히 내가 그것들을 거부할 막 진짜 그 요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뭐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그거를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건 내 마음속에도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싶은,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 하기는 좀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거나 누구랑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는 왠지 뭐 무서운데 왠지 같이 하면 막 용기가 생겨서 했다는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저는 이제 네 번째 흔들리는 마음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감정과 이성의 사이, 가슴과 머리의 이 갭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흡연 하는 사람들이 금연을 할 때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담배를 참는 것처럼 내가 진짜 막 너무 좋아하는 뭐 진짜 어떤 이성이 생겼어. 근데 나는 가정이 있어. 그랬을 때 야, 내가 뭐 내 인생 사는 건데 가족은 또 가족의 몫이 있는 거고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뭐 이혼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유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나는 그렇다 치고 남편은 그렇다 치고, 근데 애는 또 무슨 죄야 해갖고 그거를 그냥 감정과 이성에서 0.1%라도 이성이 이기면 하루하루 참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이렇게 좀 멀어지는 거고 그 마음도 식는 거고, 막 그때는 막 진짜 뜨거운 용광로 같은 마음도 뭐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뭐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정신 빠져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용광로 같은 마음이 어느 정도 식어가고, 또 식다 보니까 에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올곧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정의롭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착각, 거기에 뭔가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을 겪고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출발선부터 그냥 흔들리는 바다의 파도 위에 띄우는 배처럼 생각을 하면은 잘 가서 끝까지 순항을 할 수도 있고, 가다가 파도에 뒤집힐 수도 있고, 파도에 뒤집혔는데 옆에 큰 배가 지나가서 구명 보트를 갖다가 던져줘서 살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다가 뒤집어져서 그냥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런 게 사람의 삶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면 아이고 그래도 잘 살았네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래 그런 거였어로 생각을 하면 힘이 좀 덜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경직되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꽉 잡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무너진 건 그거 하는데 내 모든 전체가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의 삶을 다 거기에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들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 흔들리는 마음은 나도 있고. 내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는데 뭐 어차피 한 말인데 뭐. 예전에 이제 제가 김남길 팬카페에 들어갔다 어쩌다 그랬더니 20대 초반에 그 친구는 모든 삶이 너무 감정적이야. 이성이 없어. 자기 감정이 이제 굉장히 충실하게 사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 나는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만약에 그 김남길이 다 이제 정리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0.1초의 시간도 안 두고 야 미쳤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팬이냐고, 그게 무슨 좋아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야 살아봐. 원래 진짜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부부는 되면 안 되겠더라. 그냥 정말 아름다운 꽃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진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이게 꺾어갖고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밖에 안 된다고. 야,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물론 요거를 이제 우리 남편이 편집할 거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우리 남편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뭔가 이런 사람이 어떤 흔들리는 것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까 말한 그 친구는 아직 뭐 20대 한 중반 정도 돼서 어린 친구였고, 근데 이제 저는 말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대로 흔들려 가면서 살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 얘가 능력도 있고 똘똘하고 재능도 있고 괜찮은데 왜 저러고 사나 싶은 거고, 걔 입장에서 또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아니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내세도 안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정상인데, 미쳤어? 아니 좋아하는 마음을 먹고 뭐 결혼해서 살아야 돼? 난 그건 아닌데? 그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 속에서 받아들이는 반응도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살아온 나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내가 무슨 도덕군자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정 안에서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이게 내 삶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시각을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의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평온하지만 거기에 띄워놓은 배 한 척처럼,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다 위에서 발생되는 것처럼, 배는 순항을 했는데 먹다가 잠시 뭐 실수로 배가 살짝 뒤집혔는데, 나는 도로 이렇게 해서 살아서 구조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디 무인도에 상륙을 해갖고,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큰 사실은 위험 요소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이고, 이 위험 요소인 나의 흔들리는 마음 안에 내가 어떤 방향의 어떤 삶을 살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방금 얘기한 이 4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틀을 나한테 대입시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그것이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그렇게 갔다가 후회할 수도 있었죠. 아니 내가 그걸 왜 그때는 미쳤다 그랬어. 에이 어차피 다시도 못 태어나는 걸 한번 저질러나 볼고,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의 선택은 뭐예요? 그거를 잡고 그것들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잖아.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옆에서 맨날 아무 소리를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막연하게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난 알 바 아니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장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틀은 적어도 어떤 것일까라는 것 정도는 알고 흔들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는 멀쩡한데 상대의 문제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계속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져 있는 잔재되어 있는 그 불덩이는 그대로 안고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치고 가고 사는 어떤 이런 정말 악순환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삽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더 잘 사냐는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의 출발을 대신에 흔들리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유연적 태도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경직된 태도에서부터 1차로 시작이 되고, 자 그것들을 수습하고 주워 담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어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것들을 수습하고 제자리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는 어떤 용기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새끼가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평생 뭐 되지도 않는 걸 증오하면서 술이나 퍼마시면서 원망하면서 가족들한테 화풀이 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항상 내 마음도 흔들릴 수 있고 네 마음도 흔들릴 수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사는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사고와 내 철학과 그 이후의 대처 방법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뿐인 거지, 기본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대단한 영웅도 없고 대단한 무슨 정의의 사도도 없고 뭐 대단한 애처가 일편단심도 없고, 그냥 다 같은 바다 위에 띄어놓은 배 한 척이다 라고 생각하면, 설령 그것에 대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내가 빨리 정리하고 대안을 찾고 나를 수습하고 내 남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뭐 다 당해놓고 뭐 옆에서 뭐 심리치료 받고 뭐 심리상담 받고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출발부터, 근데 이것들은 누가 사실은 해줘야 돼요. 부모가부터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누가 해줘야 돼?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 가을 남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가 굉장히 좀 아주 그냥 저 태평양 인도양까지 멀리 가버렸네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더 태풍이 작게 소형으로 중형으로 갔다가 대형으로 갈래다가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갈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그래서 이것을 죄악시한다기보다는 이 마음을 내가 순간순간 어떤 방향에서 잡아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재미가 있단 없단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떻게 보면은 한 형태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